자제해달라, 심지어 기사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사도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일째인 2014년 4월 21일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해경 관할 진도 관제센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변침 등 위험 징후를 읽어내지 못했고 교신에서도 적극적인 탈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KBS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건의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에 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합니다. 지금 9시 뉴스에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해경하고 정부를 이렇게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에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았던 해경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앉아서 이런 데나 말해라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공영방송 KBS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한 방송들이 한 번 정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묵직가지고 정부가 이거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당시 KBS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솔직히 우리만큼만 도와준데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10여일 후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과 다음날 오전 이른바 골든타임에 해경의 통제로 해군이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 전 수석은 다시 한번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국방부의 해명이 좀 반응이 좀 많이 안 됐나 봐. 순서대로 넣으려고 말하자면 기다린 건데. 추가 보도 여부를 확인하고 편집까지 요구합니다. 오늘 저녁 뉴스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9까지 나가죠. 뉴스에 한번 작성했을 거야.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편집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 전 수석이 부탁하는 배경엔 여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에 생겼어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그리고 이날 재방송이 예정돼 있던 세월호 관련 보도 8건 중 골든타임의 허비를 지적한 기사는 빠졌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달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언론노조는 이 녹음 파일을 추가 자료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런 오랜 투쟁의 역사를 거쳐 우리나라는 드디어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의 성문법으로서 보장되었죠. 그런데 국민과 언론인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구현된 것일까요? 이선민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청춘들의 절망과 무기력이 한국을 잠식한 지금 문단은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여러 작품을 배출했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백들부대 등의 소설이 그 예죠. 그리고 재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작품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정보 사회를 이룩한 지금의 한국에서 문학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강렬한 사회참여 문학은 잘 발표되지 않고 있죠. 미래파 등 개인의 체험과 정서에 오롯하게 집중하는 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문학의 약점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주 다양한 매체와 보도국이 생기고 뉴스의 수용자와 생산자간의 경계가 희미해진 요즘 오늘날의 언론은 그 위신을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유착의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자료를 보여드렸던 이정현 녹취록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보도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 정계의 압력으로 인해 그 뉴스를 편집한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연예계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패널나우에서 연예인 스캔들 정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총 투표 15,051건 중 12,571건인 약 80% 정도가 연예인 스캔들이 정부가 은폐하려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진 민주주의와 가장 오랜된 기본권인 자유권, 심지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에게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 기술적 발전에 비해 시민의식이나 문화적 요소의 발전이 느려져서 간극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인공지능, IT 산업의 눈부신 발달, 4차 산업의 물결 등 다양하게 그리고 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왔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알 권리와 자유권이 지금 과연 완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일까요? 극적인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의식입니다. 네, 일제강점기부터 독립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학의 발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설령 육체는 억압받을지언정 정신만큼은 또렷이 깨어 있었던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역사와 의식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래된 미래의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로의 한국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다다대학교 이선민 그리고 성산대학교 이주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 뉴스, 오늘 한국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를 주제로 특집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대구와 산업 구조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울산과 대전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의 고장, 광주로의 한국사 산책을 통해 오래된 미래의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7개의 도시는 모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별기획 한국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를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이렇게 하루 만에 특집 방송으로는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혹은 일주일 뒤 밥을 먹다가도 한 달 뒤 여행을 가다가도 오늘의 방송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의 방송이 절망적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여러분께 깊은 인상을 드렸다면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안녕할 한국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동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일기예보입니다. 권우석 기상캐스터. 자, 정말 미안한데 오늘 발표 친구들 저한테 마지막에 기상캐스터로 마무리를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거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정말 용감합니다. 이 친구들은 다사고 학생 13명, 그 다음에 병원, 성산, 성서, 와룡 친구 8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을 벌린 사람인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이제 콘서트 같은데 제가 최초에 정말 재밌고 정말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걸 하나 정해서 아주 쉽게 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발표를 잘하는 학생들이 메인이 돼서 착착착 진행해서 끝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엔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심지어 우리가 모든 수업에서 우리 반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발표를 같이 하면 어색하고 힘든데 본 지 얼마 안 된 그저 한 학기 동안 10번 정도 만난 친구들하고 말을 썼고 또 어색하게 선배한테 존댓말 쓰면서 준비를 해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교수님들이 다 왔고 연구원들이 난무를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 무려 신승범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신승범, 정승재 삽자루, 국어 가비, 사탐 이지영.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의 성적에 매몰돼서 야 네가 울산 근로자 왜 생각해? 언론 자유 왜 생각해? 역사의식 그게 뭔데? 나한테 사치야. 솔직히 쌤도 뭐 그렇게 잘 왔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좀 더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좀 더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참고로 스카이 출신들이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학생들 카톡방 단체 그 여학생 성희롱한 거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배운 만큼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쌤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참가했던 친구들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보세요. 저는 다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죄송한데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뭐 며칠 동안 잘 못 먹고 막 기침하고 막 마스크 쓰고 뭐 땀에 쩔어 있고 그래서 뭐 기껏 생기고 2줄 뭐 참가했음. 이걸 떠나서 좀 많은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좀 산만하지만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에 쌤이 좀 그걸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가지고 친구들 또 쌤이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자, 잘들 돌아가시고 내일 즐거운 방학